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된 샌더스. 다들 다음 이야기 궁금하셨을 텐데 브랜드 백과사전 KFC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몬은 무려 8개의 압력솥을 사용하여 치킨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샌더스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몰래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하몬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고, 하몬은 이 치킨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팔아보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치킨이 너무 잘 팔리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치킨을 팔기 시작했고, 창문에 커다란 광고도 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몬은 페인터 돈 앤더슨을 불러 광고를 의뢰하게 되는데, 사실 이 치킨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하몬의 식당이 있던 곳은 유타주였지만 돈 앤더슨은 켄터키라는 이름이 미국 남부에 환대하는 이미지를 준다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면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하몬은 샌더스에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우연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홍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샌더스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샌더스가 쓴 자서전에서도 단지 하몬이 아무런 말 없이 치킨을 팔았고 이후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샌더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샌더스는 하몬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샌더스는 자신의 비밀 레시피를 제대로 전수해주기로 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과 한 마리당 5센트의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긴 했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는 각각의 식당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메뉴를 추가 판매하고 치킨 한 마리당 5센트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몬의 식당은 첫 해에만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그중 75%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1955년 무렵 샌더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고 압력 프라이기에 대한 특허 신청도 하게 됩니다.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연방고속도로 체계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건설을 추진하며 연방도로법을 제정하고 250억 달러의 지출에 승인하게 됩니다. 곳곳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미국은 점점 더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75번 고속도로의 건설이 완료되면서 샌더스의 식당이 위치해 있던 코빈을 지나던 여행객들이 이 길을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손님은 크게 줄어들었고 식당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샌더스는 화재로 인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제법 많은 이자를 내야 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빈의 식당을 팔아서 갚아야만 했습니다. 66살의 샌더스는 좀 더 여유로운 노년을 꿈꿨지만 그에게 남은 건 매달 105달러씩 나오는 연금과 하몬으로부터 매달 받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10달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늘리는 것만이 샌더스가 노년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해 105달러의 연금으로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를 여행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렵 샌더스의 트레이드마크인 하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샌더스는 인디애나주 포트웨이에 위치한 더 하비하우스에서 수석 요리사로 일하던 데이브 토마스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토마스는 초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됩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에 4개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매장을 운영하던 필립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데이브 토마스에게 가게를 맡기면서 회복해준다면 지분의 45%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데이브 토마스는 잘 팔리는 메뉴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고유의 버킷 디자인을 대형 회전 간판으로 제작해 설치했고, 이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며 지분 45%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 대형 회전 간판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샌더스는 토마스에게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노하우까지 많이 알려주며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훗날 토마스는 웬디스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쨌든 샌더스는 더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해 계속해서 여행했고 그 거리가 약 20만 마일, 32만 킬로미터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56년 말에는 8군데 정도였던 매장이 1960년도에는 약 200개가 되더니 1963년에는 6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며 무섭게 성장해 갔습니다. 1957년 어느 날 하몬은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한 판매원으로부터 바구니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매 당시에는 어디에 쓸지 정하진 않았었지만 하몬은 14조각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으깬 감자, 그레이비 소스를 이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아서 3.5달러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덕분에 가게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하몬은 이것을 패밀리 버킷이라 부르며 홍보했습니다.
당시 주부들은 일주일 중 한 끼라도 식사 준비를 쉬기 위해 잘 차려진 음식을 집으로 사가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달러만 있으면 가족들이 맛있는 치킨 요리를 즐길 수 있었던 패밀리 버킷은 출시되자마자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되고 KFC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는 KFC의 슬로건인 It's Finger Licking Good. 하먼은 자신의 레스토랑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TV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뇌졸중 증상이 있었던 하먼은 말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켄 할보우가 대신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먼은 TV 출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화면의 배경으로 출연해 치킨을 먹기로 했고 광고는 무사히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본 한 여성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는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먼이 자꾸 손가락을 핥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Well, it's finger licking good. 글쎄요, 이게 손가락 핥기 참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Follow Your Taste, 2010년에는 So Good로 바뀌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It's finger licking good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KFC의 상징인 샌더스의 얼굴도 얼떨결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샌더스는 어떤 사물에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가맹주가 전국적인 광고를 만든 적이 있던 자신의 처남에게 샌더스의 얼굴을 선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가맹주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샌더스는 비싸봤자 1200에서 1500달러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청구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보니 그 그림 한 장에 8000달러나 됐던 겁니다. 샌더스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샌더스의 얼굴은 로고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운의 사나이였던 샌더스는 어느새 74살의 나이가 되었고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매장의 수가 늘어나고 치킨을 교육해야 할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자 관리해가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스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판매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젊은 사업가 존 브라운 주니어를 만나게 되고 회사 인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샌더스는 200만 달러의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브라운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잭 메시와 함께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64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존 브라운 주니어와 잭 메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샌더스에게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브랜드의 품질 관리를 담당해주고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조건으로 연봉 4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샌더스는 회사를 팔았지만 대신 평생 직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메뉴로서의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마다 메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브라운 주니어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관된 브랜드로서의 프랜차이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프랜차이즈 매장 전체의 메뉴를 통일하며 테이크아웃형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디자인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덕분에 매장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1970년까지 48개국에 무려 3,000개의 매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거대 기업이 되어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였습니다. 매장 수에 비해 관리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적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71년 7월 브라운 주니어는 스미노프 보드카로 유명한 휴블레인에 2억 8,5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해버리게 됩니다. 한편 처치 치킨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크리스피 치킨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운 수 없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엑스트라 크리스피 치킨을 출시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샌더스는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돌아다니며 치킨 조리법 교육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0년 12월 16일 샌더스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1982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담배 사업으로 재벌이 된 레이놀즈에게 넘어가게 되고 1986년에는 펩시코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KFC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1991년이 되어서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공식적으로 KFC란 이름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가량 사용해온 이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1990년 켄터키주에서 갑자기 켄터키라는 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정부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게 한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이니셜을 따 KFC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1993년 KFC는 신제품을 개발하던 중 일부 매장에서 특제 치킨 패티로 만든 샌드위치 징거버거를 출시하게 되는데 패스트푸드인 동시에 할랄 푸드로 사랑을 받으면서 KFC 대표 메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펩시코는 피자헛, 타코벨 등과 함께 트리콘 글로벌 레스토랑 소속으로 법인을 독립시켜 떨어져 나오게 되고 현재는 얌 브랜드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레시피와 그의 모습은 KFC 브랜드의 상징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KF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